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종목 특집 제2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핏은 왜 스캔들로 폭락한 회사를 샀을까? 워렌 버핏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63년 월스트리트는 한 회사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큰 사기에 휘말렸다.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어쩌면 파산할 수도 있다.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업 본질을 망가뜨렸는가? 투자에서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는가? 아니면 사업이 망가졌는가?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가 하락을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주가 하락을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험은 사업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 시장이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른바 식용유 스캔들이었습니다. 앤토니드 안젤리스라는 상인이 식용유를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자회사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담보였습니다. 탱크 안에는 식용유가 충분히 들어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탱크 안에는 대부분 물이 있었고 그 위에 기름이 얇게 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가치는 훨씬 작았던 것입니다. 사기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 금액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주가는 60달러 수준에서 35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략 40% 가까운 폭락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브랜드가 망가졌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위험하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 문제가 회사의 핵심 사업을 파괴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기는 자회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더 이상 쓰지 않는가? 상점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더 이상 받지 않는가? 여행자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자 수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오마하의 식당, 호텔, 여행사를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받습니까? 아직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자 수표를 팝니까? 대답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왜요? 신문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도 계속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행자 수표도 계속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브랜드는 살아 있었습니다. 고객의 습관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맹점 네트워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회사의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프랜차이즈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나쁜 뉴스가 있다고 해서 항상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나쁜 뉴스 때문에 좋은 회사가 싸졌다면 그것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스캔들이 기회는 아닙니다. 어떤 스캔들은 회사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어떤 스캔들은 사업 모델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싸 보이는 주식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 사건은 고통스러운 재정 충격이었지만 회사의 핵심 프랜차이즈를 파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자 수표의 강력한 지위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지금처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안전하게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자 수표는 매우 강력한 상품이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통했고 분실해도 재발급이 가능했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신뢰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제성도 좋았습니다. 고객이 여행자 수표를 살 때 돈은 먼저 들어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수표가 사용되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 사이의 돈은 회사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구조였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오고 지급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이 구조는 제가 나중에 보험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본 플로트와 비슷합니다. 남의 돈을 맡고 있다가 그 돈을 현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구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카드 브랜드였습니다. 당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와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고객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고객들은 지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고객을 데려오는 브랜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소비자 프랜차이즈입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이름을 알고 그 브랜드를 신뢰하고 그 브랜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사업은 단순히 자산이 많은 회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실의 한계가 보였다는 점입니다. 식용유 스캔들은 분명 큰 손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실이 회사의 영구적 경쟁력을 파괴할 정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수익 엔진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 회사가 망가졌는가가 아니라 일시적인 손실 때문에 훌륭한 회사가 너무 싸게 팔리고 있는가. 저는 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크게 투자했습니다. 작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핏 파트너십 자산의 약 40%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취득 원가는 약 1,30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매우 큰 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분산 투자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분산은 필요합니다. 분산은 무지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를 깊이 이해하고 그 회사의 사업 가치와 리스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가격이 매우 매력적이라면 너무 소심하게 나눠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의미 있는 규모로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집중 투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검증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재무제표만 보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갔습니다. 소비자가 아직 쓰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가맹점이 아직 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브랜드가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크게 투자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근거 있는 용기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뒤 다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91년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다시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주 형태였습니다. 약 3억 달러를 투자했고 연 8.85%의 배당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전환 시점이 다가왔을 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여전히 강력한 프랜차이즈인가? 비자와 다른 카드 회사들의 경쟁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앞으로도 좋은 사업일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때도 저는 책상 앞에서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골프 라운드였습니다. 저는 허츠의 CEO였던 프랭크 올슨과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 홀부터 카드 업계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기업 카드의 경쟁력은 어떤가? 고객은 왜 그것을 쓰는가? 기업들은 왜 아멕스를 선택하는가? 프랭크는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기업 카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프랜차이즈라고 말했습니다. 이 번홀 그린에 도착할 무렵 저는 꽤 설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후반 9홀을 돌 때쯤 저는 다시 매수자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저는 언제나 사업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보고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실제로 아는 사람에게 묻고 고객과 가맹점의 행동을 확인하고 브랜드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투자는 책상 위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투자는 현실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훌륭한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64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순이익은 약 1250만 달러였습니다. 1994년에는 약 14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100배가 넘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힘입니다. 강력한 브랜드가 있고 고객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이 가맹점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가 됩니다. 1990년대 후반 버크셔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유 지분에는 수십억 달러의 평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가 단순히 주가를 맞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주식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사업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살아있는가, 고객이 계속 사용하는가, 가맹점이 계속 받아들이는가, 회사가 현금을 벌어들이는 힘이 유지되는가,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구조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좋다면, 그리고 가격이 충분히 싸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스캔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본질을 파괴하는 스캔들입니다. 고객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브랜드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업 모델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쉽게 사면 안 됩니다. 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망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스캔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정 충격을 주지만 사업의 핵심 경쟁력은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식용유 스캔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가까웠습니다. 회사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살아있었습니다. 고객 습관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맹점 네트워크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크게 떨어졌지만 사업 가치는 그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기회였습니다. 둘째, 현장에 가야 합니다. 저는 오마하의 식당과 여행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쓰는지 확인했습니다. 가맹점들이 아직 카드를 받는지 확인했습니다. 투자자는 숫자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숫자 뒤에 있는 고객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제품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브랜드가 여전히 신뢰받는지,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브랜드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행자 수표, 카드, 가맹점 네트워크, 기업 고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프랜차이즈는 위기 때도 버팁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그 힘은 다시 드러납니다. 넷째, 확신이 높을 때는 크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파트너십 자산의 약 40%를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크고 사업을 충분히 이해했고 리스크의 한계를 판단할 수 있었고 가격이 매우 매력적이라면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큰 기회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좋은 사업은 시간이 답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순이익은 30년 동안 1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기 주가 예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훌륭한 사업을 오래 보유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 커지는 동안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데서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본 것은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스캔들 너머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봤습니다. 브랜드가 살아있는지 봤습니다. 고객이 계속 쓰는지 봤습니다. 가맹점이 계속 받는지 봤습니다. 사업의 수익 엔진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봤습니다. 시장은 공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실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구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여전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판단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중요한 투자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업이 일시적인 문제로 싸졌을 때 그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훼손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공포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시장의 공포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제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준 투자였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훌륭한 프랜차이즈는 위기를 견딥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업을 좋은 가격에 샀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스캔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투자는 제가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투자자에서 훌륭한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투자자로 바뀌는데 큰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